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LH는 주택 분양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주택개발 공모리츠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는 일부 건설사의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한 벌떼 입찰 등 추첨제 중심의 공동주택용지 공급 방식의 부작용을 개선하고 개발 사업의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작년 11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개선안에 따라 시행되는 첫 사업입니다. 지난 14일 직방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사이에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66.1%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기록한 71.2%에서 3기 연속 감소한 수치입니다. 국토부는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 유통 단계부터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1월까지 2021년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 유통 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점검 현장에서 업계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해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자율적 품질 관리 향상 유도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자, LH가요, 주택 분양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국민과 나누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LH는요, 국민 누구나 소액으로 투자해서 배당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은요,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너무 많이 잃어버린 LH에 대해서 국민을 이용해 또 다른 사기극을 벌이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자,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언제든지 이용 부탁드리고요. 자, 유튜브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재테크나 부시맨 검색해보셔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동산 관련된 이슈, 또 궁금증들 쉽고 재미있게 풀어가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방송 역시 생방송 유튜브 시청 가능한 거 아시죠? 역시나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에 실시간 스트리밍 들어오셔서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이분은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이시죠. 박영희 소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의 시간에는요, 부동산 시장의 현 주소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작년 기준이죠. 2020년 토지, 즉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현 주소 이슈 진단 통해 만나보시죠. 잘 아시다시피 조사해보나 마나 한 결과일 겁니다. 사실 부동산에 관한 집중되는 관심, 이것들 때문에라도 실제적으로 젊은 세대, 나이 드신 분들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에만 관심을 가졌던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끝을 보이지 않는 부동산 가격 상승, 전세가부터 임대가까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원하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실수 목적으로 만약 뭔가 취득을 하려고 한다면은 한 달이라도 빠르게 취득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오르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안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10년 전에도 비싼 가격이었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더 안 오를 거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가격을 보시게 되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용 토지가 없는 바람에 실제로 공급량은 그만큼 줄었고요. 공급 대책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고요. 거기 규제책들이 워낙 더 물건을 잠김 현상을 계속 가속화시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으면서도 계속 호가가 비싸지는 이런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단 토지에 관한 내용은 아니고요.
토지 실제적으로 부동산 취득을 한다는 거는 토지를 취득한다라고 보는 게 엄격히 따지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택과 건물을 포함한 토지 실제적으로 현재 토지 지분이 얼마가 됐는가를 꼭 이제 꼼꼼히 따지실 텐데 상가나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선호하는 주택들도 대부분 다 그렇고요. 단독주택일수록 대지 지분이 클 테고요. 당연히 실제적으로 대지 지분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그만큼 또 얼마만큼 차이가 나냐가 결정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식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부동산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를 작년에 한 거고요. 국민의 47.7%가 부동산 투자에 의향이 있었다. 이건 작년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더욱더 많이 올랐을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대상은 뭐냐? 아파트죠, 당연히. 그중에서 수도권을 선호한다.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통계 수치로는 50% 정도 되지만 전체적으로 비율을 이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정말 접근을 해서 실제로 들여다보면 70%가 넘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에코 세대는 아파트 투자 선호도 50%, 50.7%고요. 개발 이익이 남았다 했을 때는 그건 모두가 개인의 몫이다라는 비율이 18% 정도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2030 세대가 부동산 투자를 해서 남는 이익금은 다 내 거다라는 의식이 그만큼 더 크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정부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세제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부동산 규제, 세금 정책 이런 것들 따라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요. 뭐 첫 부동산 구매 또는 임차 이건 당연히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험이 32.5%다. 우리가 에코 세대라고 하는 부분은 2030 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윗세대들 이제 30대 이상이 되는 부분들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뭐 이렇게 해서 구분을 짓는데요. 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보시게 되면 투자처 선호를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주관적 목적의 부동산 투자 자산으로 부동산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안식처라는 개념보다는 투자 상품을 인식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고요. 또 여유 자금을 개인 사업에 투자하겠다라는 응답이 1990년도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30% 이상이었습니다. 내가 여유 자금이 생기면 개인 사업에 투자를 해서 사업을 더 확장을 하거나 좀 더 잘 되게끔 만들겠다라는 비율이 30%였는데 2020년도에는 1.4%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을 해서 내가 뭔가 사업을 해서 여기서 소득을 내가 늘려나갈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부동산 투자로 다시 이 수요들의 부동산 투자로 돌아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 활력의 원천이 되는 현재 실제적인 사업에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다 포함되겠죠. 작든 크든 간에 이런 것들을 영위함으로써 또 현재 그 어떤 고용 효과도 있을 테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고용인을 또 채용을 함으로써 또 이제 어떤 뭐 고용률이라든가 아니면 실제적인 어떤 물가 상승 아니면 경제 활력 이런 것들 굉장히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영향을 미쳤었는데 이제는 부동산 투자로 많이 몰릴 수밖에 없던 상황이 됐다. 부동산 투자가 2020년도에는 47.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지금 바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안 사면은 못 산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많았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부동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부동산은 토지와 주택, 건물 다 들어가겠죠. 토지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은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없이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고요. 건물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근간은 토지고요. 그 토지를 바탕으로 해서 건물들이 어떻게 올라가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주택과 뭐 비사업용 또 비주택 이렇게 나눠질 테고요. 주택과 건물을 따졌을 때 1979년도에는 투자처 선호하는 게 부동산 28.6%였다가 말씀드린 대로 47.7%가 됐고요. 뭐 주택과 건물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금 같은 경우는 15.1%가 1979년도였는데요. 85년도에는 굉장히 고금리였었죠. 이때 당시가 금리가 10%가 넘었었을 때니까 당연히 32.8%, 그다음에 18.8%였던 2006년도, 그다음이 26.3%로 높아졌다. 2006년도 실제적으로 봤을 때 예금과 연결된 금리와 또 연결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 좀 달라지고요. 주식은 지금 주식붐이라든가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남들 모르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79년도에는 5.3%가 주식 비율이었는데 85년도에 3.6%, 2006년도에 9.4%였다가 2020년도에는 22.4%까지 올라갔습니다. 주식을 그만큼 이제는 단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어떤 선호를 했었으나 부동산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액으로 다시
주식시장이라든가 아니면은 현재 그 비트코인 계열의 어떤 그런 어떤 금융 상품들로 이제 투자처를 바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개인 사업이 39.9%였던 197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1.4% 떨어졌다. 물론 이제 경제가 어렵고 실제적으로 경제 활동도 안 되고 그리고 또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창업을 했을 때도 현재 실제 창업 잔존율 실제적으로 남아서 그 창업했던 업체들이 계속 꾸준하게 업체를 유지하는 비율이 실제로 10%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이제는 개인 사업보다는 다른 안전한 수입을 찾아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대별로 아파트를 투자를 어떻게 선을 하는가. 에코 세대가 50.7%고요. 포스트 베이비붐 세대, 2030 세대 윗세대겠죠. 그러니까 30대부터 40대, 50대까지. 프리 베이비붐 세대는 이제 60대 이상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거의 대부분 30%대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로 봤을 때는 40%, 평균 40% 정도는 작년 비율로 아파트를 선호한다. 부동산 투자를 원하지만 그중에서도 아파트를 선호한다라는 비율이고요. 그다음 세대별로 봤을 때 개발이익,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 어떤 시대 차익이 발생했던 뭐 개발이익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실제적으로 뭔가 개발이 돼서 이익이 창출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세 차익이 발생을 해서 내가 취득한 후에 몇 년 후에 가격이 오른 것도 개발이익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익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프리 베이비붐 세대가 66세 이상, 그다음에 베이비붐 세대가 57세에서 65세, 포스트 베이비붐 세대가 42세에서 56세고 에코 세대는 2030, 실제적으로 28세부터 41세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환수를 그럼 남는 금액은 다 세금으로 내야 된다라는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100으로 본 비율은 실제적으로 뭐 3%대, 5%대밖에 안 되죠. 그렇지만 정말 재미있는 거는요. 에코 세대가 정말로 한 푼도 내지 않는 0%대에 18%를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 세대는 실제적으로 이건 부동산 취득을 내가 한 거고 내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인데 이거를 왜 내가 다시 토해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에코 세대 평균치 봤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은 50%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내용입니다. 50% 정도는 개발이익 환수 금액으로 내가 내놓을 마음이 있다. 절반 정도 남는 금액 반 정도는 세금을 낼 마음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이 실제적으로 이제 포스트 베이비붐 세대 42세에서 56세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합니다. 27.9%가 가장 높은 비율. 그게 바로 50%대 반 정도를 내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거기에 베이비붐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19.8%, 베이비붐 세대가 57세에서 65세 정도 연령대입니다. 19.8%가 가장 높은 비율인데 그 비율이 30%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이익 환수를 현재 7대3으로 해서 7은 내목, 30%는 세금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가장 적당한 선이다라고 계산을 하는 거고요. 프리 베이비붐 세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11.1% 정도, 그거는 현재 20% 정도만 세금을 내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에코 세대가 실제적으로 18% 정도가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의견은 전체적으로 86% 정도는 그래 찬성을 하는 거예요. 내도 되겠다. 남는 만큼 세금은 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 거지만 양도소득세가 높다라는 비율은 실제적으로 58%입니다. 세금이 많다라고 계산, 개발이익 환수를 현재 실제적으로 내야 되는 부분은 찬성은 하나 양도했을 때 소득세, 양도소득세 물리는 부분은 너무 높다라는 계산이 많다라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된 이익과 양도된 차익을 현재 구분지어서 생각을 한다라는 부분도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이걸 차익을 봤을 때 개발이익과 양도 차익을 같이 묶어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개발이익과 양도 차익은 다른 개념이다라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에코 세대가 생각하는 부분은 개발이익보다는 양도 차익에 가깝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재 진행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굉장히 시끄러웠고요. 내년도에는 90%대까지 이제 올린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시장 가치의 90% 수준까지도 현재 점진적으로 도달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렇지만 이 90% 기준을 잡았을 때 90%가 100%가 되고 그랬을 때 세금 내는 비율,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까지 봤을 때 굉장히 높은 비율로 높아지기 때문에 프리 베이비붐부터 해서 연령대로 3, 4, 50대, 그 다음에 2030 세대가 쭉 봤을 때는 90% 이상 내는 게 한 34.3%, 90% 정도까지 도달하는 게 맞다라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재미있는 거는요, 이 비율 중에서
부동산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29.7% 정도만 90%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집이 없는 사람들은 40.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세금을 가진 게 있는 사람들이 더 내야 된다는 계산을 하는 거고요. 어느 순간에 내가 보유하는 어떤 세대로 구분이 되게 되면 그 비율은 확 떨어지겠죠.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다 한다면은 그 비율은 떨어지고 내가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세금 많이 내야 되고 이런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입장 차이가 분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가 집을 갖고 있다가 팔아서 무주택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무주택자였다가 다시 집을 갖고 있는 현재 소유주택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율은 계속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입장 차이가 그만큼 확연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 정책의 인식 차이를 보시게 되면 종부세라든가 공시가격 현실화, 부동산 감독기구, 개발이익 등에 관련된 환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현재 인식하고 있는 방향은 맞다라고 계산하지만 현재 언론 경향과는 좀 다릅니다. 언론 매체에서 나오는 내용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의 의식 자체는 다르다는 거니까 보통 통계 자료를 어디서 뽑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종부세 강화라든가 실제로 국민의 69.4%가 종부세 강화하는 건 지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 기세 76.8% 같은 경우는 징벌적 과세다 이거는. 그리고 세금 폭탄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부정적 경향을 나타낸다는 얘기는 보여지는 실제적인 현재 정책에 대한 현재 찬성론은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으나 세세히 들여다보면은 징벌적 과세이면서 내가 그 입장이 되게 되면 징벌적 과세가 또 세금 폭탄으로 입장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입장이 되지 않는 한 모른다는 얘기고요.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이나 이런 것들은 국민의 75.4%가 감독을 해서 뭔가 좀 투명하게 뭔가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만 언론 기사는 실제로 64.2%는 재산권 침해고 이건 지나친 시장 개입이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정책적인 방향과 실제로 국민들이 느껴지는 부분이 굉장히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정책이 엇박자로 계속 연결되면서 지금 정책, 특히 이제 또 LH 사태 때문에라도 더욱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겠지만 여러 가지 정책 방향들이 이제 전면 개편되거나 전면 재보수 전적으로 다 수정이 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강의 시간에요. 국민들이 느끼는 저희 시청자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느끼는 부동산, 토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집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 집이 가지고 있는 이익의 가치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에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높아질 만한 지역 정보를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디일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자, 2호선과 3호선 이용할 수 있는 교대역 부근에서 방 2개짜리 주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가격 보시죠. 약 5억 4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 예상되나요? 네, 첫 번째로 서초구 서초동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강남 3구이기도 하고 주변에 법조타운이 몰려있는 곳이죠. 여기 주택 소개 들어볼까요? 네, 이제 이미 준공이 완료된 다세대 주택이고 바로 입주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현재 대체 투자처로 다세대 주택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 보시기 바라고요. 현재 교육대학교 건너편 쪽에 이미 준공이 완료된 현재 신축 다세대 주택이고요. 교대역과 남부터미널로 2호선, 3호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에 수혜지면서 아래쪽에 서초면 RNC 단지라든가 우측으로 강남권에 있는 현재 롯데타운이라든가 삼성 또는 현재 재건축 단지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그 주변이 굉장히 복잡 다양한 또 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개발에 관련된 또 특히 또 이런 호재거리 때문에도 가격이 많이 오르는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학군도 굉장히 좋죠. 서울고등학교, 서초고등학교, 서초중학교까지 같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오랫동안 거주할 수밖에 없는 현재 학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하고 있다 보셔야 되고요. 세비선부터 예술의 전당까지 연결된 현재 아트밸리 가로수길 이런 것들도 현재 차근차근 준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 현재 남부터미널이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법원단지 또 종합병원부터 해서 예술의 전당까지 같이 연결된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는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롯데와 삼성 또 테헤란로와 강남대로 연결하는 바로 인접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만 직장인 구성들이 워낙 좋은 지역이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라는
어느 고가 주택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포 서초 주변에 현재 복합 예술 단지가 만들어지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때문에라도 인터체인지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부터미널 복합 역세권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고밀도 역세권 개발 사업에 들어가서 현재 호텔, 오피스 빌딩부터 청리 임대차까지 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변화로 인한 그 부동산 가격 가치 상승이 예상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억 4천만 원부터 6억 5천만 원까지, 임대 금액은 4억 5천만 원부터 5억 2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투자 금액은 9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3천만 원 보증금은 월 120에서 150만 원 정도 이상 될 거다 예상됩니다. 그리고 대출 금액은 2억 1천만 원부터 2억 6천만 원까지, 투자액은 3억 원에서 3억 6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초동의 고급주택가 위치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쾌적하고 주거환경 좋고요. 명품 8학군부터 해서 그 주변에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하는 현재 직장인 구성들, 개발 호재나 희소성 높은 또 신축이고, 또 보유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되팔더라도 황금성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다세대 주택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에서 실투자 금액 1억 원 미만부터 투자를 할 수 있는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강남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소장님과 이번에 가볼 지역은 바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이네요. 자, 2호선 역삼역 부근에서 분리형 1.5룸 구조의 오피스텔 만나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 보시죠. 약 3억 1,700만 원에서 4억 6,300만 원 예상되나요? 네, 이번에 강남 테헤란로 근처의 오피스텔입니다. 자, 역삼동 부근이면 직장인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 가볼까요? 2호선 역삼역 초역세권이고 강남역도 마찬가지로 3분 정도 거리입니다. 그리고 현재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주거와 업무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테헤란로 바로 인근에 있는 물건이고요. 역삼역과 강남역, 강남대로 연결된 신부단선 연장선이라든가 롯데 삼성부터 해서 삼성국제로 복합지구까지 같이 연결된 상업지 안에 들어간 물건이고요. 또 IT 창업밸리라든가 현재 이 주변에 벤처 창업가들, 또 1인 창업가들이 또 워낙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강남대로 그 주변에는 대형 상권까지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 주변에 인구 구성들이 젊은 친구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기 때문에 2030 세대들이 가장 선호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혼자 사는 인구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구축은 말씀드린 광역교통 버스망부터 전철망부터 경기권까지 현재 연결되는 각종 교통망들이 다 연결되는 지역이 강남역이죠. 또 현재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라든가 실제적으로 국제로 복합지구 연결되면서 관공서라든가 주변에 종합병원들, 학군들 워낙 좋은 지역이죠. 따라서 그 주변에 오피스텔 시세들이 이렇게 쭉 오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이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르넥사에서 복합단지가 숙박시설 외에 업무시설이 별도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에 직장 구성 좋아지는 직장인들이 그만큼 많이 쏟아져 들어온다. 당연히 이 주변이 또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또 주택들이 그만큼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삼성도 국제로 복합지구 당연히 개발해서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자동차가 착공했습니다. 전시장, 컨벤션, 공연장, 호텔, 판매사, 오피스까지 같이 만들어지는 현대자동차와 건너편의 무역센터, 지하공간 영동대로 통합개발 통해서 GTX, A, B, C, D 노선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SRT, GTX, KTX까지 연결되는 지역, 탄천과 한강 정비 건조까지 들어간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개발 범위가 크다 보니까 상업지역, 인근 지역인 전철역 주변 상업지역도 연계개발지역으로 현재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현재 토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가치도 높을 수밖에 없고요. 가격은 3억 1,700만 원부터 4억 6,300만 원까지 부가세는 별도고요. 임대 금액은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은 5,700만 원부터 8,300이고요. 월세 같은 건 보증금 2천만 원, 월 105에서 120만 원 정도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대출 금액은 2억 4천만 원부터 3억 4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투자 금액은 5,700에서 1억 3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테헤란로 직장 밀집 지역, 임차 수요, 높은 수익률, 또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처의 1순위는 강남역 주변에 있는 또 테헤란로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가격대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강남구 역삼동에서 1.5룸 소형 분리형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전화 한 통 주시면 세금 부분에 대한 궁금증 풀어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주제는 종부세, 양도세 인하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1:1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소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지금 만나본 정보는요. 네이버 TBS 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오늘 박영시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만나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이번 수는요, 부동산계 올킬 김채영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부동산 투자할 만한 지역 어디에 있을까 가볼 텐데 오늘 이 시간에는요, 특히 어떤 분들이 좀 유심히 살펴보시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강남 1번지로 자랑하는 삼성동하고 양재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똘똘한 한 채, 그리고 강남을 꼭 투자하고 싶으시다. 그러신 분들이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강남 진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똘똘한 한 채를 선택할 수 있게 도움 준다고 합니다. 어디일지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 보시죠. 바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이네요. 자, 9호선 삼성중앙역 부근에서 1.5룸, 투룸과 방 3개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주택의 시세 보시죠. 약 5억 5천만 원에서 9억 9천만 원까지 예상되나요? 네, 삼성동이 등장을 했습니다. 왠지 우리나라를 좀 대표하는 랜드마크들이 좀 모여있는 동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삼성동 주택이거든요. 주변 이야기부터 해주시죠. 네, 일단은 삼성동 하면 여러분들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라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6개월 안에 실거주를 해야 되는 조건이잖아요.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그렇지만 거기에도 틈새가 있습니다. 18제곱미터 이하, 대지 지분이죠. 18제곱미터 이하면 약 이제 5.4평인데 그 정도 이하면은 뭐 허가 안 받아도 투자를 하셔도 되고 실거주를 하셔도 되고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삼성중앙역에 있는 곳은 바로 옆에가 봉은사역이죠. 그리고 삼성동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지어지고 있는 저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가까이 있고 위층에서는 바라보이는 곳입니다. 예, 일단은 위치가 삼성중앙역.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뭐 이 다세대 주택이든 뭐 오피스텔이든 투자 지역에 뭐 바로 여기에서 몇 분 거리냐 그러는데 여기에서 거의 한 2분 정도, 2분, 하여튼 3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다세대 치고는 이렇게 강남 중심권에서는 그 초초 역세권을 만나보기가 힘든데 오늘 제가 그거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분에서 3분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바로 국제교류 복합지구, 앞으로의 강남의 1번지로 탈바꿈할 곳.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자꾸 가치가 뭐 하늘 높은지 모르고 자꾸 오른다고 해서 지정을 해놨는데 지금 지정했을 때 투자를 하셔야지 이게 지정이 풀리면 우리가 용수철을 튕기듯이 눌렀다가 용수철을 치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뛰어오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투자하는 적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곳은 뭐 말하나 마나 강남 업무단지 뭐 병의원 성형외과 굉장히 우리나라 유명하죠. 코로나 이제 어느 정도 종식이 되면 또 이 강남이 굉장히 번화해질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잠실 유통 관광단지까지 옆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중앙에 있죠. 중앙역이라서 강남의 중앙에 있어서 중앙역인가 봐요. 양쪽으로 뭐 위아래로 이렇게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강남하면 물론 지금도 생활 인프라가 좋은데 이렇게 새롭게 일자리가 크게 이렇게 뭐 국제교류 업무지구라든가 이렇게 크게 되면 생활 인프라는 더 좋아집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뭐 백화점이면 백화점, 대형 병원이면 병원, 뭐 이렇게 코엑스몰이라든가 이렇게 모든 기반 시설이 잘 돼 있는 게 강남 따라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강남 하는 가본데 아무튼 앞으로 이 지금 현재 있는 인프라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금 현재도 강남이 주택이 항상 부족해서 갈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일자리가 정보사 부지 개발, 롯데 음료 부지 개발, 영동대로 지하도시 국제교류 복합지구, 잠실 마이스 단지, 수서 역세권, 양지읍면 개발 특구 지역. 아주 굵직굵직한 것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지금도 직주 근접지로 강남에 지가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지금 여러분들이 뭐 아파트는 투자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요즘 강남에 다세대 주택이 많이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조금 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 같은 경우는 힘드니까 나올 때마다 많이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희소 가치도 있고 앞으로 가치가 계속적으로 차익을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로 옆으로 아래로 정말 사방팔방이 일자리고 또 개발 호재인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국가 차원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 삼성동을 좀 묶은 이유가 아무래도 많은 투자 수요가 몰려드는 걸 막기 위해서잖아요. 어떤 기대감,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개발 호재죠. 예,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해서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중심으로 좌우로 일자리가 120만 정도 창출이 된다고 합니다. 120만 이상 창출이 되고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같은 경우는 주택이 없어요. 다 업무지, 고층 업무지로 이쪽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인근에 있는 그 주택 가격은 가히 앞으로 그 가치는 더더욱 올라갈 것이다 예측을 할 수 있겠고요. 또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우리나라의 최고봉이죠. 롯데타워보다 15m가 높고요. 또 이 연면적도 3배입니다. 일자리가 그만큼 많죠. 게다가 이제 요 한 개 동만 건설되는 게 아니고 6개 동으로 건설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일자리도 늘어나고 또 공연장도 1,600석이나 달하는 큰 공연장이 들어오고 호텔도 뭐 7석급 호텔이 들어올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광장도 뭐 우리가 말하는 축구장 한 3배 정도 널찍하게 이 6개동 사이에 있는 광장이 그렇게 넓답니다. 그 광장도 넓지만 또 이 꼭대기에 그 전망대죠. 전망대가 2층으로 되어 있어서 다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 유리이기 때문에 서울 시내를 한눈으로 사방팔방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가 새롭게 탄생하고 할 겁니다. 그만큼 이제 관광 명소가 되겠죠. 예, 게다가 이제 지하로는 이렇게 약 한 6개의 그 교통이 들어오죠. GTX도 들어오고 KTX 북부 연장선도 들어오고 위례 과천선이라든지 2호선이라든지 바로 봉은사 가면 9호선이라든지 또 2호선은 원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교통도 좋아지면서 지하 도시가 하나 탄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에 교통 환승장 이런 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쇼핑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 서울 시민들이 필요로 한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오고 지하가 이렇게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도 연결이 되고 또 이 코엑스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삼성역에서 봉은사 지하만 야구장 30배랍니다. 근데 양쪽으로 연결하면 진짜 강남의 지하 도시가 하나 생기는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상은 서울 광장보다 2.5배가 넓은 광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필요로 할 때 많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살기가 더 좋아지죠. 게다가 지금 이제 삼성역만 그렇게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게 아니고요. 강남 테헤란로를 쭉 따라서 여기는 완전히 일자리 벨트죠. 우리가 벨트라고 그랬는데 저는 일자리 고층 빌딩들이 메타세콰이어 같이 우뚝우뚝 솟아 있고 진짜 낮에 햇빛이 잘 안 들 정도로 고층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강남역 지나서 교대, 서초역까지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 테헤란로가 더 늘어난다.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바로 GTX가 삼성역에 정차하는데 강남에는 GTX 한 노선 들어오기도 어려운데 강남엔 3군데가 들어옵니다. 수서역도 들어오죠. 삼성역, 수서역, 양재역도 들어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미리미리 다 지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연구단지죠. 양재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그 연구단지 우리 그 석박사들 우수한 인재들이 다 몰려 있고 AI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로봇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그 로봇 산업이 주체적으로 많이 생길 거고 또 대학원, AI 대학원, 카이스트 대학원이 또 양재로 들어옵니다. 강남권에 그만큼 많이 우수한 인력이 들어오고 수소 역세권 개발도 역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도 또 생깁니다. 그래서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지하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공원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원이 한남 IC에서 양재까지 산책로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GTX의 수혜지다.
세 군데나 들어오기 때문에 강남은 당연히 수혜지가 되겠죠. 예, 교통도 위례 신사선 들어오죠. KTX 북부 연장선도 들어오지 위례 과천선도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도 좋아지고 생활 인프라 좋아지고 모든 게 좋아지는데 단 주택만 부족해서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갖출 건 다 갖추고 있는데 부족한 게 유일하게 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 우리가 투자를 하기에 좀 어려운 구역으로 묶여 있는데도 오늘 1.5룸의 투룸 그리고 3룸까지 준비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투자가 가능한 건지랑 가격까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입맛대로 고르시면 되겠고요. 1.5룸은 5억 5천만 원이고요. 투룸이 가운데 있는데 투룸은 7억 9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3룸이죠. 예, 요거 1.5룸, 투룸, 3룸 세 가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투자 금액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4억 6천만 원, 투룸은 4억 6천만 원 전세고 또 1.5룸이죠. 투룸은 또 한 1억 4천 정도 투자를 하시면 되겠고 이 3룸은 1억 8천. 그래서 1.5룸은 9천만 원, 투룸은 1억 4천만 원, 그다음에 3룸은 1억 8천만 원 정도면 아주 이 알짜배기 이런 우리가 말하는 만나기 힘든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월세 시세 이쪽에도 월세도 많이 찾습니다. 근데 임대 금액이 요거는 조정이 가능하죠. 반전세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월 150만 원에서 280만 원 조금 제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대출 금액은 한 약 40% 나오기 때문에 이제 1주택일 때죠. 예,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2억 8천에서 3억 8천만 원이면 똘똘한 한 채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잘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있을 때 와서 나는 우리나라 1번지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 투자금도 뭐 1억에서 2억 안쪽으로 있기 때문에 와서 선택하시면 옳겠습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곳이죠. 강남구 삼성동에서 투자가 가능한 주택으로 만나봤습니다. 크기별로 입맛 따라 선택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이번에 가볼 지역은 바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자,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오피스텔로 이번에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시세 보시죠. 약 4억 5천만 원에서 4억 6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이번에 적절한 크기의 오피스텔로 살기 좋다는 서초구 양재동 쪽으로 왔습니다. 자, 양재동 얼마나 살기 좋은지 그리고 오피스텔 주변 환경은 어떤지 일단 입지부터 볼까요? 네, 일단은 뭐 양재동 하면 지금 계속 이제 강남권에서 그동안은 저평가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몸값이 많이 쑥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이쪽에 양재역에 항상 얘기하지만 GTX 신호선이 들어옵니다. GTX 신호선이 A, B, C 순서가 아니라 이제 신호선이 2024년에 완공되기 전에 벌써 착공에 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죠. 그래서 왕십리역이 하나가 더 생긴다고 지난번에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C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왜 C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바로 위례 과천선에 이쪽 시민의 숲에도 또 정차를 해서 더블 역세권에다가 여긴 트리플 역세권으로 바뀝니다. 게다가 이쪽 지역은 이 양재 쪽은 R&CD 특구 지역에서 그 일자리가 우리나라 말하는 AI 산업이 이쪽으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로봇 산업의 단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재에는 마곡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들어올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TX 신호선이 소리 소문 없이 어떤 GTX가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만큼 비싸잖아요 이쪽이. 그래서 역을 건설하기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지하 60m에서 운행을 하죠. 60m에서 40m 그 지하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역을 끌어올라오기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주거용이기 때문에 주거용 14평입니다. 방 2개, 거실 하나. 요즘은 뭐 오피스텔이 10평만 넘으면 10억이 호가하고 있습니다. 이 강남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주 저렴한 그런 오피스텔 투자를 원하시는 분, 나는 오피스텔을 투자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굉장히 좀 효율적인 투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주거용이라 여긴 대치동 학원과도 밀접해 있고 이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원 선생님들이요. 예,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이 교육 때문에 오셔도 주거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명문학군을 원하시는 분들 이쪽에 오시면 되겠고요.
또 게다가 이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죠. 이곳은 또 강남에서도 가장 쾌적한 구룡산이 바로 있고요. 양재천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힐링하기가 언제든지 산이면 산, 물 쪽에 천이면 천 언제든지 힐링할 수 있고요. 또 게다가 우리가 말하는 건강,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나 삼성 서울병원이 가까이에 있죠. 게다가 이제 저기 양재 시민의 숲도 있지만 바로 시민의 숲역 다음이 청계선역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등산, 가볍게 등산을 할 수 있을 때 언제든지 그만큼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자연 인프라까지 덤으로 가진 곳이다. 근데 그곳에 이 강남권 뭐 서초구뿐 아니라 강남권의 그 평균 소득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계적으로 뭐 소득 높은데 그런 비싼 도시, 우리가 말하는 그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은 소득이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금 주택 가격도 높고 이렇게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도 강남의 아파트 요새 사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가 정보사 부지, 롯데칠성, 영동대로, 국제교류, 잠실 마이스단지, 수서 역세권, 양지우면 RNCD 개발 특구 지역에서 일자리가 지금 현재 서울시의 일자리가 약 4분의 1이 강남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 100만 일자리인데 앞으로 120만 일자리가 창출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도 주택이 부족한데 앞으로 일자리가 더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상상을 해보셨을 때 그럴 때는 내가 이 적은 돈으로 1억 가지고 아파트는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은행에 넣어놓을까? 그러면 은행에 넣어놓으면 좀 바보 같은 짓이죠. 이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적은 금액이라도 내 돈을 지키려면 이런데 투자를 하신 게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오늘 두 번째로 서초구 양재동의 오피스텔 소개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입지에서부터 여기 양재동의 GTX 노선이 들어오게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과연 양재동이 앞으로 어떻게 좀 크게 변화하게 되길래 그런 건지 개발 호지 한번 만나볼까요? 네, 일단은 뭐 개발 호재의 1번지는 국제교류 복합지구죠. 예, 이쪽에 삼성동에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도 별로 없고 그렇지만 또 바로 저 삼성역 다음이 양재역 GTX 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쪽에 일자리 많은 분들이 바로 양재역에서 거주하실 분들이 많죠. 주택이 부족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영동대로 지하도시, 지하 6개동까지 저 철도, 버스, 공항버스 다 편리하게 이 교통의 중심지로 바뀐다. 강남에서 교통의 중심지로 바뀌기 때문에 이쪽으로 또 60만에서 100만이 유동인구가 생길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고, 지하에는 또 쇼핑몰 이런 게 다 들어오죠. 그만큼 살기 좋고 편리하게 지하 교통도 이용하면서 쇼핑도 하면서 이렇게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쪽으로는 지상으로는 또 우리가 말하는 광장이 서울광장이 2.5배로 많이 그렇게 넓게 이용 가능하고요. 또 바로 옆에 강남역이죠. 강남역 옆에 삼성타운 옆에 이제 코오롱 부지가 또 건설될 예정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다음에 서초구 정보사 부지 이곳도 4차 산업을 이제 산업들이 들어오면서 또 바로 서울 대표 문화예술 거점으로 또 다시 들어옵니다. 이 서초구는 예술도 같이 또 덤으로 가져오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RNCD 특구 지역, 양재에서 항상 얘기하는 곳이죠. 5년 전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박원순 시장님이 강남 집값이 자꾸 오른다. 이곳은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AI 산업이죠. 로봇 산업이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연구단지가 들어오죠. 그래서 탑5 우리나라 대기업 탑5들이 이쪽에 양재에 지금 연구단지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삼성, KT, LG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들어오는데 거기에 반해서 이제 카이스트 AI 대학원까지 들어오죠. 우수한 인재들 많이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로봇 산업이 요즘은 첨단 산업으로 이 선진국에서 이렇게 다들 아주 많이 신경을 쓰는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하림 도시 첨단 물류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택배 하루 이틀 기다리죠. 로켓 배송하면 그 다음날 온다고 그러는데 초초 로켓 배송 같습니다. 2시간 전에만 주문하면 강남에는 금방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좋은 살기 좋은 곳으로 되죠. 수서 역세권 개발도 있고 앞으로 일자리가 또 늘어나죠.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계속 교통이 복잡해지니까 지하로
교통소통도 편리하게 하면서 지상은 공원화가 돼서 산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완행 급행으로 빨리빨리 이동하게 그렇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GTX도 수혜지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 강남은 GTX 수혜지입니다. 바로 수서, 양재, 삼성 다 들어오기 때문에 어디든지 이용 가능하고요. 게다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골드라인 있죠. 9호선 골드라인 있고 이 신분당선 남북으로 골드라인 그렇기 때문에 교통도 우리가 골드라인 다 이용할 수 있고 위례과천선이라든지 수서 광주선까지 이렇게 교통적으로도 더더욱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말하는 삼성동이나 이렇게 조금 이 강남이 양재보다 조금 삼성동에 가깝다 하면은 이 오피스텔이 10평 넘어가면 거의 10억입니다. 10억 넘는 게 많죠. 근데 14평 주거용이고요. 조금 저렴합니다. 4억 5천에서 4억 6천만 원이고요. 전세를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이고요. 월세를 원한다. 그러시면 3천에서 110만 원에서 130만 원. 대출이 약 한 70% 가까이 나오죠. 대출을 활용하시면 실제 투자 금액은 뭐 1억 500에서 1억 1천, 약 1억 원으로 수익도 보시고 미래 가치 있는 차익도 보실 수 있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오피스텔 같은 경우 투자하시면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연금처럼 이렇게 투자하면 어떨까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좀 참고하시고 나와서 직접 보시고 상담을 하시면 자기에게 맞는 맞춤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강남을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 많이 지켜봐 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강남 진입을 위해서 두 번째는요. 정말 첨단 일자리로 가득한 그렇기 때문에 영재들이 몰려오고 있는 서초구 양재동의 방 2개짜리 오피스텔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왔습니다. 2021년 하반기 투자 전략에 대해서 1:1 맞춤 무료 상담 이사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오늘 김채영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만나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들어가셔서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자, 방송 중에 궁금증은 전화 문자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자, 도움되는 투자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